지난 시간에 수치 컴퓨팅과 관련해서 잘못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 얼마나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수치 컴퓨팅 관련된 그, 그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그 문제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 몇 가지 그냥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로 한 예이고요. 특히 이제 요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볼 행렬을 다루는 또는 선형방 정식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미분방 정식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 미니마이제이션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뭐 리스크 어프로크시메이션, non-linear optimization 같은 문제들 를 기반으로 한 그 예제 문제들, 응용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수치 컴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수 연산이 아니라 인테저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수 연산보다는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는 비용이 같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최소한 더하기 빼기보다 비용이 같거나 더 크고요. 나눗셈은 더 비용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다는 건 이제 사이클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테저 연산하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고 또 플로팅 포인트 연산 쪽이 그 계산량이 더 많고요. 그래서 같은 나눗셈 기호라도 정수 나눗셈하고 플로팅 포인트 나눗셈하고는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정수 나눗셈은 뭐 5사이클을 잡아먹는데 한 번 나눗셈 하기 위해서 뭐 플로팅 포인트 나눗셈은 뭐 10사이클을 잡아먹습니까? 뭐 18사이클을 잡아먹습니까? 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서의 성능에 따라 다른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C 프로세서는 FPU,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가속해 주기 위한 거니까 고성능 프로세서일수록 정수 연산과 플로팅 포인트 연산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간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는 아주 고성능의 프로세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베디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주 저성능의 프로세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자동차에다가 아주 고성능의 CPU를 집어넣진 않겠죠. 냉장고에 어떤 처리해주는 프로세서 집어넣는데 뭐 인텔 뭐 코드코어 CPU를 집어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FPU가 붙어있지 않아서 정수연산은 그래도 빨리 되는데 이 실수를 근사적으로 표현해주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할 때는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이제 것들이요. 이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 예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로우 엔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ARM 프로세서에 FPU가 붙어 있지 않아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매우 느린 그런 그 프로세서에서 뭐 하다 보니까 뭐 로그 계산을 해야 되더라. 그 32빗 unsigned int n이 들어왔을 때 그 로그 계산을 해야 되더라. 근데 이 프로세서는 그 FPU가 붙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고성능 CPU에서 하듯이 계산하기는 너무 느려져서 뭐 그 뭔가를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Q26 representation, 즉 뭐냐면 32빗이 있을 때 여기 26번째 0부터 시작해서 26번째 소수점이 있는 그죠? 그래서 사인 빗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정수 부분 5개가 있고 소수 부분이 26자리인 그런 형태로 32빗 unsigned int n에 대해서 로그 값을 계산해 주는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 26자리의 소수
부분은 그 중에 요 부분은 뭐 룩업 테이블을 써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기반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이런 아까 어떤 부분 테이블을 써서 하고 어떤 부분 테일러 시리즈를 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ARM 프로세서의 어셈블러로 컴팩트하게 구현을 했더니 로그 계산을 하는데 그 느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지원되지 않은 그 프로세서에서 30일 사이클만 쓰고 그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밀하면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그 정밀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게 그 ARM 프로세서에서의 로그 계산해주는 코드다 라는 건데, 이건 이전에도 그 수치 컴퓨팅 과목에서 다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한두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고, 아마 이 내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고급 개발자들,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코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봐야, 경험을 해봐야 나도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도 못 해보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한번 배워보면 이런 식으로 그 최적화를 해서 마른 행주도 쥐어짜서 그냥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쥐어짤 때까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구나. 근데 단순히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정밀도는 어떻게 된다까지 다 분석을 하면서, 근데 여기 뭐 고급 수학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뭐 테이블 기법, 미리 계산해 놓은 테이블에서 값을 액세스하는 거, 뭐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죠. 수학이 들어간다는 게 테일러 시리즈인데, 테일러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미적분 시간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이 아주 성능이 낮은 ARM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일종의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그 기법인데, 지금 이번 학기는 뭐 이거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GPU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부의 내용을 뭐 짧게라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프로 선수들은 훨씬 더 그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내용도 이런 내용도 수치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수치 컴퓨팅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ARM 프로세서라는 성능이 상당히 낮은 그런 이제 특정 프로세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용은 같아요. 여기서 뭔가 64번 도는 건 내용은 같은데, 여기 타입이 int 타입, show 타입,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array access 하는 거, 여기서는 포인터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일반 CPU에서는 뭐 별 차이가 못 느끼겠죠. 일반 여러분들 PC CPU에서는. 근데 성능이 낮은 프로세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기 이런 ARM 프로세서에 관련된 이런 책에서 뭐 C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건가, 또는 ARM에서 그 벤더에서 이런 문서들을 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 ARM 프로세서에서 효율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한 지금 이 과목에서 다루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 내용인데, 이런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치 컴퓨팅은 곧 보게 될 어떤 불안전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계산도 문제가 되지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긴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는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특정 프로세서에서 코딩을 한다. 근데 진짜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일에서 최적화를 해야 된다. 뭐 대충 끝내고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하면은 이런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뭐 참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텔은 인텔대로, 뭐 AMD는 AMD대로 자기네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C 레벨에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할 건가 하는 문서들을 찾아보면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과 이거는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건데, 기존의 수치 컴퓨팅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좀 여러분들이 현재 모르고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할까? 바로 지금 이 주제죠. GPU 상에서 우리가 이제 패러렐 컴퓨팅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기본적인 거를 살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쪽은 좀 시간이 부족한데, 요즘 이제 GPU라는 말을 많이 하죠.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보편적인 계산. GPU에서 보편적인 계산, 보편적인 목적의 계산, 일반적인 목적의 계산을 하자. 그럼 GPU가 기존에는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GPU는 전형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계산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렌더링, 실시간 리얼타임 렌더링. 즉 어떻게든지 그 이미지 3D 렌더링을 잘해서 그 코홀개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뺏어낼 건가 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3D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계산 플로팅 포인트 연산량이 너무 많이 들더라. 렌더링 한번 하는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 시간이 느리더라. 그래서 GPU라는 특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가속을 하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GPU는 지금처럼 보편적인 계산, 뭐 바둑 계산에도 쓰이고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세서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혹시 그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 들은 사람 알겠지만 렌더링, 파이프라인, 계산되는 과정을 가속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세서인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 프로세서가 GPU가 점점 이제 보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컴퓨터 그래픽의 목적에 그 뭐 영상 처리하고 3D 렌더링 하는 그런 일 외에 과거에 일반적인 그 CPU에서 수행이 되던 많은 계산들, 보편적인 계산들을 이제 이제 GPU에서 가속을 하자. GPU를 사용해서 가속을 하자. 그래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GP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 GPU에서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은 Massively Parallel Stream Process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근데 그 GPU가 매우 성능이 빠르지만 모든 부위의 계산을 다 효과적으로 가속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질을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으냐면 Compute Intensive Data Parallel, 이런 성질을 가지는, 이런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효과적인 거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 하면 이전에 그 이세도라고 그 대구를 했던 알파고의 그 계산 시스템이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CPU가 몇 개죠? 1200개인가요? CPU 1200개, GPU 170개인가? 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CPU는 CPU대로, GPU는 GPU대로 그 적합한 계산 형태가 있는 겁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모든 계산에 효과적인 건 아니고 Compute Intensive,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렐 한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GPU가 효과적인데,
근데 자연현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이러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날씨 예측하는 것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GPU 프로그래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과거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C와 C++를 잘 해야 되듯이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는 GPU 프로그래밍도 C나 C++처럼 전공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GPU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과거부터 GPU가 어떠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왔는지 그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GPU는 Massively Parallel Stream Processor, 뭐를 위한 Compute Intensive한 렌더링 계산을 위한 Massively Parallel Stream Processor다. 근데 요즘은 렌더링 뿐만 아니라 General Purpose의 Computation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럼 과거부터 이제 발전해온 GPU는 무슨 계산을 하기 위한 건가? 왜 Massively Parallel한지, Compute Intensive한지, 왜 Stream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렌더링이란 건 뭐냐면 혹시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가상의 3차원 세상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구성된 다면체 모델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세상에 가상의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카메라. 그래서 이런 오픈젤이나 다이렉트 X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냐면 이렇게 가상의 카메라를 배치를 했을 때 이 물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삼각형들, 뭐 소가 있다라면 소를 구성하는 각각의 삼각형들을 화면에 다 투영을 해요. 그러니까 행렬 계산, 기하 변환 계산을 통해서 다 하나씩 삼각형들을 투영을 해요. 여기는 모든 삼각형들, 모든 물체의 각각의 삼각형들을 똑같은 그 행렬 변환을 통해서 화면에 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뭔가 만약에 어떤 장면을 구성하는 삼각형이 뭐 1억 개가 있다. 그럼 1억 개의 삼각형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기하 변환 행렬을 곱해서 이 삼각형들을 투영을 해요. 그럼 벌써 뭔가 massively parallel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 굉장히 많은 삼각형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삼각형들을 화면에 투영하는 그 기하 변환 행렬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삼각형들을 1억 개를 쫙 평행해 놓고 내가 프로세서가 1억 개가 있다면 한 번에 딱 평행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1억 개 삼각형을 독립적으로 1억 개의 프로세서를 써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1억 개의 프로세서에서 똑같은 식으로 수행을 시켜서 하면 쫙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massively parallel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tream 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 삼각형이 딱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에 프로세서를 하나씩 붙여요.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하나 딱 붙여요. 뭐 1억 개의 프로세서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서에서 그 삼각형을 화면에 투영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돕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딱 하나씩 이렇게 스텝 와이즈 이렇게 딱딱 싱크가 돼갖고 처음에 이 계산해라. 그럼 모든 프로세서 똑같이 그 계산을 쫙 해요. 그 다음에 이 계산해라 하는 계산을 딱딱 싱크를 맞춰서 서로 착착 이렇게가 착착착착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스트럭션 스트림은 하나죠. 누구 하나 위에서 딱 명령 내리면 그 현재 명령이 이렇게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쫙 수행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착착착착 명령이 수행되면 싱글 인스트럭션 스트림이죠. 명령은
하나가 쫙 내려가는데 그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프로세서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이 착착 일어나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 병렬성을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trea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물체를 구성하는 그 삼각형 1억 개에 대해서 각각을 똑같은 기하변환 행렬로 투영한다는 것은 똑같은 프로그램, 이런 병렬 처리에서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커널이라고 그러죠. 커널. 아주 뭐 루즈하게 얘기해서 오픈젤에서는 vertex 쉐이더랑 geometry 쉐이더가 라는 그 커널 프로그램이 해주는데, 그런 이제 그 커널 프로그램을 이제 투영을 해요. 그럼 이제 요 앞부분이 지금 그거 해주는 건데, 이렇게 투영될 때 일단 그 이 삼각형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꼭지점들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처음에는 꼭지점 단위로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투영한다는 것은 각각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꼭지점에 대해서 전부 모두 동일한 기하변환 행렬로 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뭔가 꼭지점에 대해서 계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순간 조립이 돼요. 뭐 삼각형으로 조립이 돼서 계산 단위가 이제 삼각형으로 착착착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스트리밍, 이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을 이제 각각의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분류하면 3억 개의 꼭지점이 나오죠. 그럼 3억 개 각각의 꼭지점에 대해서 이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그 3억 개의 꼭지점이 줄 서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해서 이 점을 화면에 투영해라 하는 계산이 일어나요. 그럼 처음에 쫙 가면 그 뒤에 그 다음에가 쫙 들어오면서 또 그 계산하고 이렇게 가고요. 그럼 그 뒤에 세 번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 무슨 조립하듯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듯이 쭉쭉쭉 들어오잖아요.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 하나에서 하면 너무 느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여러 개 해놓고,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가 10개가 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부터 나온 3억 개 그 꼭지점을 10등분해서 10등분해서 각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패러렐하게 쫙쫙 하면 이론적으로 속도가 10배 빨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컨베이어 벨트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3억 개 꼭지점을 1000등분해서 병렬적으로 쫙쫙 계산해 가면, 그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그 독립적으로 지금 계산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CMD 형태의 계산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시브리 패러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컴퓨트 인텐시브 하죠. 굉장히 내가 좀 더 세밀한 이게 3차원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삼각형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컴퓨트 인텐시브한, 그리고 매시브리 패러렐한 계산이 쭉쭉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투영이 되면 이제 각각의 삼각형들이 자신이 차지하는 픽셀들로 쫙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하나로부터 픽셀이 32개가 쫙 나오고, 그 다음 삼각형으로부터 그 삼각형이 차지하는 픽셀들이 뭐 27개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픽셀이 생성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 이제 픽셀들 쪼개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계산은 뭐냐면, 각각의 픽셀, 여기 이 삼각형이 이제 픽셀들 쪼개졌다고 쳤을 때 그 픽셀을 통해서 보이는 물체 지점이 있겠죠. 그 픽셀이라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물체 지점의 색깔을 잘 계산해서 그 색깔을 그 위치에다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픽셀 쉐이딩이라는 거는 바로 그 픽셀이라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색깔을 계산해라. 근데 그 색깔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뭐 이 삼각형의 뭐 요 픽셀하고 요 픽셀하고 색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요 삼각형 또 요 물체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그 픽셀에 대해서 색깔을 계산하는 방식, 프로그램,
소위 얘기하는 커널 프로그램이 다 똑같거든요. 색깔을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픽셀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착착착게 스트리밍 되듯이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컨베이어 벨트 하나 쓰지 말고 1000개를 쓰자, 10,000개를 쓰자 해서 이론적으로 10,000배를 빠르게 하자 해서 이제 그 계산이 일어나서 결과가 다 계산이 되면은 그 화면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칼라 버퍼에 들어가면 렌더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그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의 3D 렌더링,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제 픽셀들이 쪼개지는 과정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인데, 그 이전에 이런 점이나 벌텍스나 삼각형들에 대한 계산이 그 스트리밍 형태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 이후에는 픽셀들 쪼개져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 픽셀의 칠할 색깔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형태로 이제 계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그 렌더링, GPU가 가속하려는 계산은 바로 Massively Parallel 스트리밍 계산, 그 스트리밍 계산을 하기 위한 스트리밍 프로세서 형태로 GPU가 됐고요. 그리고 Compute Intensive, 만약 이 자체가 계산량이 별로 안 된다면 굳이 뭐 특별한 프로세서인 GPU를 쓸 필요가 없죠. CPU를 쓰면 되는데, 워낙 계산량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속하기 위한 컴퓨트 인텐시브한 이런 렌더링 컴퓨테이션을 가속하기 위한 GPU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까 이제 그런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물체를 그 장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물체, 각각 삼각형을 가지고 그려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꼭지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스트림이 들어오는데, 각각의 꼭지점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얘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얘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themed 형태의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tream 형태의 패러렐리즘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삼각형 꼭지점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꼭지점들, 그 다음 단계 삼각형들, 그 다음에 픽셀들, 그래서 굉장히 컴퓨트 인텐시브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가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계산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꼭지점들에 대해서 오픈GL 같으면 vertex shader라는 또는 parallel processing 관점에서 커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착 처리해주면 이런 이제 삼각형들이 생성되고, 그럼 이제 geometry shader라는 커널 프로그램이 똑같이 얘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rasterization 일어난 다음에 픽셀들이 생성이 되면 픽셀 쉐이더가 계산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가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뭐 1초 60번 60Hz 속도로 내가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한 장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60분의 1초 안에 렌더링 계산뿐만 아니라 뭐 물리 계산, AI 계산, 네트워크 계산 다 끝나야 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GPU 성능이 좋아져서 그 60분의 1초 안에 할 수 있는 계산량이 더 많아진다면 그 리소스를 렌더링에 더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렌더링의 화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화질 좀이라도 더 좋아야 우리 코일개들을 현혹을 시켜서 그 부모로부터 돈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GPU를 만드는 벤더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성능을 향상시키자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게 뭐 클락을 높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많이 집어넣어 갖고 뭐 1초에 뭐 꼭지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를 처리할 수 있던 거를 뭐 10억 개로 처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 GPU를 발전시켜 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런 GPU는 컴퓨트 인텐시브한 그런 계산을 하는데 적합한데, 그럼 메모리 인텐시브는 뭐고 컴퓨트 인텐시브는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CPU에서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그 레지스터에 갖고 와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런 컴퓨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뭐 메모리에다 라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메모리를 리드하고 또 그 다음 메모리를 리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레지스터에서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그런 컴퓨트하는 계산과 메모리 액세스하는 계산이 이렇게 혼재해서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순수하게 레지스터에서 어떤 연산을 하는 양과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빈도하고의 비율을 가지고 이 계산은 컴퓨트 인텐시브하다 또는 메모리 인텐시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는 가끔가다 띄엄띄엄 한 번씩 액세스하는데 그 레지스터로 갖고 온 메모리에서 계속 한참 그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메모리 액세스보다는 컴퓨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컴퓨트 인텐시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 갖고 와서 뭐 더하기 한두 번 한 다음에 또 메모리 라이트하고 또 메모리에서 뭐 10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또 곱하기 나누기 한 두어 번씩 한 다음에 또 메모리 라이트 하면 그럼 상대적으로 순수한 컴퓨테이션에 비해서 메모리 액세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 그런 부의 계산 계속해서 메모리를 그냥 빈번하게 액세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그래픽 계산은 일반적으로 컴퓨트 인텐시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는 이제 GPU인 경우에도 메모리 인텐시브보다는 컴퓨트 인텐시브한 부류의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 더 적합하다는 거. 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인텐시브보다는 컴퓨트 인텐시브한 그런 부류의 계산에 GPU가 더 적합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각의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얘를 처리하는 계산과 얘를 처리하는 계산이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더라. 대개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도 프로세싱 엘리먼트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하나 붙여주면 얘네들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계산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왜냐면 계산하는 방식, 커널,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각각을 처리해주는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뭐 코어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GPU에서 코어 프로세서 또는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계속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탁탁 싱크를 맞춰가면서 착착착 그 단계별로 CMD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CMD 컴퓨터 인텐시브 스트리밍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진 형태의 프로세서를 GPU가 이제 발전을 시켜 온 겁니다. GPU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 고가의 그 프로세서였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는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가장 프로세서 GPU를 잘 만들어서 거의 뭐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여기 이런 오닉스라는 이게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리얼리티 엔진 2라는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거의 그 당시 슈퍼컴퓨터급이었어요. 뭐 가격도 뭐 몇 억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90년대 이렇게 학회 같은데 전시회 같은 데서 이 기계를 저기 멀리서 보면 여기서만 불이 번쩍번쩍 있는데 이 기계를 보면 저 멀리서 봐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드디어 내가 이 기계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고가의 그 장비였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당시 굉장히 고성능의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형편없을 정도로 성능이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을 1초에 삼각형을 몇 개 처리해 주는가, 1초에 픽셀의 색깔을 칠하는데 텍스처 매핑까지 뭐 했을 때 1초에 픽셀을 몇 개를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픽스에 몰라도 뭔가 왜 1초에 삼각형을 몇 개 처리해 주는가, 1초에 픽셀의 색깔을 몇 개를 칠해 주는가 하는 게 이 그래픽 프로세서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회사에서 PC용 GPU를 이제 싸게 굉장히 잘 만드니까 아까 얘기한 실리콘 그래픽스 같은 고성능 장비, 고가의 장비에 들어가는 GPU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접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PC용 GPU가 이제 굉장히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경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이러한 프로세서가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있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패러럴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동시에 6줄, 6줄 또는 동시에 4, 4, 16, 16줄도 이렇게 쫙 병렬 처리할 수 있게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 한 2007년경에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의 형태에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돼요. 아까 앞에서 본 그 프로세서는 우리 그 이전에 설명한 렌더링 과정은 레스터라이제이션, 삼각형이 픽셀들로 쪼개지는 그런 과정 이전과 그 레스터레이션 이후의 계산을 처리해주는 그 로직, 프로세서 로직이 달랐거든요. 아까 바로 직전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보면은 레스터라이제이션 이전에 그 vertex 또는 트라이앵글을 처리해주는 로직과 그 레스터레이션 이후에 픽셀들을 처리해주는 로직이 달랐는데, 한 2007년경 정도에 이제 나오는 GPU부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Unified Shader Architecture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프로세서 코어를 많이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스트리밍 프로세서인데 또는 코어 프로세서인데요. 하나하나가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만큼 띄어서 뭐 벌텍스를 처리하게 하고, 또 이만큼을 띄어서 뭐 지오메트리 트라이앵글을 처리하게 하고, 또 이만큼을 띄어서 픽셀을 처리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뭐 어떤 특정 부분은 뭐 벌텍스만 처리하고 어떤 특정 부분은 지오메트리를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보편적인 형태의 계산을 해줄 수 있는, 특히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매우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조직화해서 똑같은 일을 해주는 프로세서를 여러 개, 이 경우에 이 장비인 경우에는 코어 프로세서, 스트림 프로세서, 요 각각은 이제 스트림 프로세서, 여기 SP라고 되어 있죠. 이 코어 또는 코어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128개를 이렇게 조직화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인가, 일반적인 병렬 프로세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픽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텍스처라는 그래픽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텍스처를 액세스 하는 데 필요한 뭐 캐싱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는 그 그래픽 계산, 당연히 뭐 속도도 빨라졌으니까 앞에서 본 그래픽 렌더링 계산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걸 꼭 그래픽 계산에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과거에는 CPU에서 수행되었던 보편적인 계산도 뭐 데이터 패러렐, 컴퓨트 인텐시브한 그런 성질들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계산해보자. 왜? GPU는 앞에서 봤듯이 그런 컴퓨트 인텐시브, 스트리밍,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렐, SIMD 형태의 데이터 패러렐한 성질을 가지는 계산을 굉장히 가속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꼭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 계산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계산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GPU에서 가속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무렵에 이제 쿠다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쿠다는 그래픽 계산보다는 보편적인 계산을 가속하기 위한 그 API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무렵부터 이제 GPU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앞에서처럼 1초에 삼각형을 몇 개 처리해 준다. 1초에 픽셀의 색깔을 몇 개를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 FLOPs로 이제 성능을 표현하게 됩니다. FLOPs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왔듯이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1초에 Floating Point 연산을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G는 기가 10의 9승. 그래서 얘의 성능이 367 기가 플롭스가 나온다고 굉장히 이 시기에 자랑스럽게 엔비디아에서 이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고, 이제는 GPU에서 그 렌더링 계산, 그래픽을 위한 렌더링 계산 또는 이미지 처리를 위한 그런 계산, 영상 처리 계산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API를 써서 보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무렵에 굉장히 이제 GPU의 형태가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적으로 또 이제 그 프로세서 안에 더 많은 코어를 이렇게 쑤셔 넣어서 더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자고 이제 해왔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GPU 성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되어 왔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이 AMD에서 발표한 이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스트림 프로세서 또는 코어 프로세서 또는 코어가 4096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키텍처는 우리가 한번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롭스가 13.7 테라플롭스, 기가에서 이제 테라로 갔죠. 13.7 테라플롭스가 나온다 그러고요. 다음에 이제 2017년경에 발표한 그 엔비디아의 지포스 1080 Ti가 코어가 3584 쿠다 코어. 이렇게 보면 그 AMD 쪽에서는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쿠다 코어 각각 요 프로세서를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자기네인 경우에는 1608 기가 플롭스니까 약 10.6 테라 플롭스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10.6은 이 클락 스피드가 베이스 클락 스피드 있대. 1.4 기가 정도.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업하기도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 클락에서는 클락 스피드가 1480MHz 때 이 프로세서는 이 정도 10.608 테라플롭스가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가까이 GPU 만드는 벤더들이 자랑스럽게 뭐 이런 테라플롭스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GPU를 프로그래밍했을 때 그런 성능이 나올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에 내가 글쎄요, 뭐 10분의 1, 한 20분의 1 정도 속도만 내도 굉장히 뭐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GPU가 나올 때 우리 거는 10.608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냅니다. 그랬을 때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뭐 단순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내가 아는 상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지금 이거 딱 맞고 있는데, 이런 GPU 벤더들이 이런 수치를 낼 때 코어, 이런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코어가 3584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클락 스피드가 1480MHz예요. 1480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2를 곱해요. 왜 2를 곱하냐면 오퍼레이션 중에 뭐 add, mul, div 뭐 이런 연산도 있지만 MAD 그거는 이제 벤더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MAD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multiply and add. 즉 뭐냐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C, multiply and add,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는 매드 오퍼레이션을 일반적인 이런 GPU에서는 원클락이 해주거든요. 원클락. 즉 A, B, C라는 세 숫자가 있는데 A하고 B를 곱하고 multiply and 곱한 결과를
뭐 C를 더해주는, add 해주는 med operation. 그 오퍼레이션 이름은 조금씩 다 다른데 뭐 med operation을 이런 GPU에서는 원클락에 수행을 해줘요. 그러면 곱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이니까 그걸 두 번으로 쳐요. 원클락에 두 번이란다. 그럼 코어가 개수가 이렇고요. 3584고, 그 다음에 1초에 이만큼의 그 클락이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각각의 코어에서 각각의 클럭당 두 번의 연산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다 곱하면 바로 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나올 뿐 실제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정도를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과장된 내용이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든 어떤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점은 또 슈퍼컴퓨터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식으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추정하고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아마 맞는 내용일 거예요. 특히 해보면 다 이렇게 숫자가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는 뭐 13.7 테라프롭,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10.6 테라프롭이 나오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좀 최신 GPU를 또 보면 뭐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신인 게 이제 ITX 2080 Ti인데 그게 이제 13.44G 테라프롭.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ITX 3080이 33 테라프롭이 나온다 그래요. 쿠다코 스트림 프로세서가 7552개가 GPU에 박혀 있죠. 심지어 게임기 엑스박스 시리즈 X에 12 테라프롭스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건 게임기 여러분들 잘 아는 엑스박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성능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한 200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35.86 테라프롭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와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뭐 지금이 2020년인데 뭐 2002년이면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여기도 나왔듯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매년 에너지, 이걸 유지하는 데 된 에너지 코스트, 뭐 냉방도 하고 전기값 되겠죠. 그게 600에서 700만 불. 그 다음에 하나 만드는데 설계부터 조립까지 100만, 1000만, 억, 1억 불 또는 2억 5천만 불. 메인터넌스비는 빼고 그런 장비입니다. 얘네들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GPU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이면 여러분들한테 큰 돈이지만 어떤 뭐 이런 연구실이나 어떤 뭐 그런 연구소 같은 데서는 사실 뭐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그냥 한 학생이 이 1080 Ti를 두 개 꼽은 뭐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럼 한 25 테라프롭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당시 이 무렵에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내 책상에 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GPU 같은 거 100개 연결해봐야 또 여러분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별도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100개 하면은 1300 테라프롭이 나오니까 뭐 비용 면에서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만큼 GPU는 지금 성능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면 두 개 꼽으면 되고, 두 개 부족하면 네 개 꼽으면 되고, 해서 플롭스를 적은 비용으로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GPU를 가속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GPU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제 API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GPU는 아무리 요즘 뭐
GPU, 보편적인 계산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픽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API들로 이제 구현을 이제 구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픈GL과 다이렉트X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오픈GL보다는 약간 로우 레벨에서 GPU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벌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은 이제 애플에서 미는 애플의 그 맥 환경에서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탈을 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오픈GL하고도 크게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거고요. 그래서 오픈GL 같으면은 혹시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은 Vertex Shader, Fragment Shader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뭐 그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했을 텐데 Geometry Shader, 그래서 Vertex Shader, Geometry Shader, Fragment Shader라는 프로그램, 패러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커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래픽 계산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GL 환경에서도 컴퓨트 쉐이더라는 거에 있어서 보편적인 계산, 즉 쿠다나 오픈CL처럼 보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타에서도 그래픽 계산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보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X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그래픽 계산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계산도 할 수 있는 거고, 쿠다와 오픈CL은 그래픽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환경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다와 오픈CL.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된 것을 목표로 하고요. 추구하고 있고, 오픈CL은 다양한 형태의 벤더의 프로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오픈 스탠다드 형태로 가자 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쿠다건 오픈CL이건 하나를 잘 배워놓고 개념이 있으면 필요하면 그 다른 쪽으로 가서 하는 데는 뭐 약간 뭐 노력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GPU 프로그래밍은 뭐 같지 않을까.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는 오픈CL로 GPU를 구동하는 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